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논쟁이 IT 업계에도 꾸준히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기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을 잡아야겠죠? 아니, 아예 도둑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에서의 일인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한 일에는 출처가 영국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일까요? 자, 페이스워치라는 서비스요. 자, 이 서비스는요, 매달 $320, 우리 돈으로는 대략 42만 원 정도를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파는 물건이요, 동네 좀도둑들의 얼굴 정보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자, 가게에 든 도둑의 얼굴이 CCTV에 잡혔겠죠. 이 영상을 안면 인식 기술로 분석해서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페이스워치를 쓰는 가게에 해당 인물 또는 해당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접근하면 그 가게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식입니다. 알람 받은 관리자는 이 사람이 가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갈 때까지 뚫어져라 예의주시할 수 있겠죠.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코오비라는 영국의 대형마트의 일부 체인점에서 바로 이 페이스워치의 안면 인식 기술을 썼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페이스워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코오비가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지금 이 페이스워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범인의 얼굴을 저장하는 것이 경찰이 아니라 민간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야 입장하는 사람과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얼굴이라는 아주 민감한 정보를 민간 서비스 업체에서 다루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얼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쓰는 것에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테니까요. 자, 이 기술을 환영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이 기술을 써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겠죠. 도둑으로부터 절도를 막아야 하는 이들, 점주들은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절도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페이스워치 기술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옹호하는 마트 측에서는 이 자잘한 절도가 묵인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상의 동네 가게들의 이윤폭이 매우 작겠죠. 돈을 아주 크게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절도에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안면인식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좀도둑을 잡는 데 쓴다? 다소 과잉 같기는 한데요. 소매점주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영국에서 이 페이스워치가 확산된 데는요, 정부가 이 기술에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규제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에 페이스워치가 중대범죄자 또는 재범을 저지른 그런 범죄자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정책을 강화한 후에는 이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에서요. 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의 규제감독 부국장은요, 페이스워치 기술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주 훌륭한 경비원만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민간에서 알아서 이렇게 범인을 잡고 치안을 유지를 한다면 경찰은 할 일이 줄어들 테니 환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미국 뉴욕 같은 곳에서도 이 안면 인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비치는데요.
자, 뉴욕 시장인 에릭 아담스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와의 전쟁에 쓰는 것 잘했다 장려하고 있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그 메디슨 스퀘어 그 가든의 오너가 입구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 들어와 입장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람을 비롯해서 상대편 측의 변호사까지 출입을 막았다고 하죠. 와, 이젠 진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땅 들어오지 마. 뭐 어디서 벌어지는 경기장엔 너는 관람하지 마.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대 의견 볼까요? 안면인식을 모두가 좋게 보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기술이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영국 브리스톨에서는 우유를 사다가 쫓겨난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실제로 이전에 물건 훔친 적 없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물건 훔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이 기계가 얼굴 인식을 오판해서 실수를 한 거죠. 이런 사례 또 있죠. 지난해 11월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려던 한 젊은 남성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서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상점 내 CCTV에 찍힌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이 청년이 얼굴이 그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과 유사하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로 얼굴을 제한 신체 조건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런 일이 꼭 이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 기본권 침해 위험성 매우 크겠죠.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라. 이런 의견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월에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했다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국민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국가나 혹은 사기업이 갖고 활용한다면 그 자체로도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 감시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 영화라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긴 한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타난 그 개개인에 대한 감시 추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나라를 보고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립니다. 자, 파노피콘, 원형으로 배치된 감옥 한가운데 그 탑에서 간수 한 명이 앉아서 전체의 간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도록 만든 그런 최대 효율의 감옥을 말합니다. 자, 최소 감시로 최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파노피콘의 이야기가 이제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의 발전을 막자고만 하기도 어렵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치안 등의 문제를 이 기술이 해결하기도 하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근데 주방 오니까 좋다. 알아서 깨끗하게 지워주고. 주방이 안 끝났는데 다 꺼졌어.